정만수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 줄을 감고 있었습니다. 68살 퇴직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침마다 넥타이를 매는 습관이 남아 있었거든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아침 안 먹어?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내 미숙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의무적으로 들렸죠. 만수는 넥타이를 풀어 서랍에 던져 넣었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는데 왜 메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거실로 나가자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노인 빈곤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만수는 재빨리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런 뉴스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느 채널을 틀어도 비슷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경제 불황, 노인 빈곤, 가족 해체. 당신 하루 종일 집에서 뭘 그리 뒹굴어? 미숙이 된장찌개 그릇을 식탁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표정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만수는 대답하지 않고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그래도 먹어야 했으니까요. 윤석이는 언제 연락 온다고 했어? 바쁘다고 하던데. 회사 일이 많대. 아들 윤석은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할까 말까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얼굴도 보기 어려웠고요. 손자 지훈이만 가끔 놀러 왔지만 요즘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할아버지와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만수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14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늘 똑같았죠.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모두들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혼자만 갈 곳이 없는 것 같았어요.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이 전부였죠. 퇴직금은 딸 결혼식과 아들 사업자금으로 모두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자식들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점심 무렵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요즘 뜨는 시니어 유튜버들 폐가구로 월 3천만 원 수익. 화면에는 70대 할아버지가 낡은 의자를 새 것처럼 만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만수는 젓가락을 멈추고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고물상을 뒤져 희망을 찾은 노인들. 이어지는 다큐멘터리에서는 버려진 가구들을 수리해서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젊을 때 가구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했거든요. 손재주만큼은 누구보다 자신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일찍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만수 혼자만 남았죠. 불을 끄고 텔레비전만 켜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고 쪽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예전에 만들었던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문득 손이 근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자 지훈이 놀러왔습니다. 11살 꼬마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만수가 지훈아 할아버지랑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해도 잠깐만요. 게임 끝나면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나서 지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숙제 때문에 고민이에요. 무슨 숙제인데? 나만의 공부 책상 만들기인데 우리 집엔 책상이 없어요. 엄마가 사주겠다고 했는데 돈이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만수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손자가 제대로 된 책상 하나 없이 바닥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었다니요. 그동안 너무 자신의 일에만 빠져 있었던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잠깐 기다려봐. 만수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창고 안에는 오래전에 만들어둔 가구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10년 전에 만들었던 작은 책상이었습니다. 원목으로 만든 견고한 책상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표면이 많이 상했더군요. 이거 어때? 지훈이 창고에 들어와서 책상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너무 낡았어요. 친구들이 보면 놀릴 것 같은데. 그럼 할아버지가 고쳐줄까? 새 것처럼 만들어줄게. 지훈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럼 해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만수는 20년 만에 사포를 손에 들었습니다. 거친 표면을 조심스럽게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손에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았죠. 처음에는 지훈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는데 점점 할아버지의 작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책상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새 것 같아져요. 사포질을 마치고 나니 원목의 본래 색깔이 드러났습니다. 그 위에 투명한 바니쉬를 발라주니 윤기가 흘렀죠. 마지막으로 모서리 부분을 정리하고 서랍 손잡이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와, 대박. 할아버지 진짜 천재네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만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사진 찍어도 돼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그럼 찍어라. 지훈은 여러 각도에서 책상 사진을 찍더니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할배 공방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벌써 좋아요가 15개 나왔어요. 댓글도 있어요. 예쁘다. 어디서 샀어요? 팔아요? 라고 쓰여 있어요. 만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가구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니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뿌듯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 가구 공장에서 일하던 모습이 나왔어요. 톱질하는 소리, 망치질하는 소리, 완성된 가구를 바라보며 느꼈던 성취감,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좋아요가 50개를 넘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사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요. 소셜미디어 반응은 만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정말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영상으로 보고 싶어요. 저희 집 의자도 고쳐주실 수 있나요? 같은 댓글들이 계속 달렸습니다. 지훈은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으로 할아버지의 작업 과정을 촬영하고 간단한 편집까지 배워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11살 아이치고는 정말 대단했죠. 할아버지, 이번엔 의자를 고쳐봐요. 베란다에 있는 흔들의자 말이에요. 만수는 오래전에 만들어둔 흔들의자를 꺼내왔습니다. 등받이 부분에 나무가 갈라져 있고 앉는 부분의 쿠션도 많이 낡았더군요. 하지만 뼈대는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훈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배 공방입니다. 오늘은 할아버지와 함께 오래된 흔들의자를 새 것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작업장에 울려 퍼졌어요. 만수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손에 익은 작업이었거든요. 갈라진 나무 부분을 목공용 접착제로 붙이고 클램프로 고정했습니다. 완전히 마른 후에는 사포로 매끄럽게 다듬었어요. 낡은 쿠션을 제거하고 새로운 천으로 씌웠습니다. 지훈이 고른 파란색 체크무늬 천이었는데 의외로 잘 어울렸죠. 와, 완전히 다른 의자가 됐어요. 영상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조회수가 1000회를 넘어섰고 좋아요도 100개가 넘었어요. 댓글도 4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댓글은 이거였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예전에 목 쑤셨는데 이 영상 보고 눈물 흘리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만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 주말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김소연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할배 공방 영상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저희 집에 오래된 서랍장이 있거든요. 버리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쓰기엔 너무 낡았어요.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만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용기가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지훈이 나서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연 씨가 가져온 서랍장은 정말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표면이 벗겨지고 손잡이도 부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만수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2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새 것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작업 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벗겨진 표면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나무의 본래 결을 살려 다시 마감했어요. 부러진 손잡이는 새 것으로 교체하고 서랍이 부드럽게 열리도록 레일도 정비했습니다. 완성된 서랍장을 본 소연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 서랍장이 맞나요? 완전히 다른 가구 같은데요. 비용은 얼마나? 아직 취미로 하는 거라서요. 재료비만 받을게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가구점에서 새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요. 적정한 비용을 꼭 받으세요. 결국 7만 원을 받았습니다. 만수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그날 밤 만수는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뭔가 해볼까 봐.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당당한 목소리였거든요. 할배 공방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갔습니다. 팔로워 수가 1000명을 넘어섰고 영상 조회수도 10,000회를 넘나들었어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씩 찾아와서 가구 수리를 부탁했거든요. 만수 씨, 요즘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풀이 죽어있던 만수가 요즘에는 활기가 넘쳤거든요. 걸음걸이도 달라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그런가요? 하하, 만수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니 미숙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음식도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었고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어? 글쎄다, 뭔가 할 일이 생기니까 좋은가 봐. 사람이 달라 보여. 예전 같지 않아. 미숙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지훈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대박 소식이에요. 무슨 일인데? 동네 주민센터에서 연락 왔어요. 할아버지께 공방 공간을 제공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할배 공방 영상을 보고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목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손자분과 함께 하시는 영상이 정말 인기더라고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께도 이런 기회를 제공해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만수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자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영상만 봐도 실력이 대단하시던데요. 공간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기본적인 도구들도 준비해드릴게요. 일주일 후 만수는 주민센터 지하에 마련된 작은 공방을 둘러봤습니다. 비록 좁았지만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어요. 톱, 망치, 사포, 드릴까지. 마치 젊은 시절의 작업장을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첫 수업날 5명의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어요. 모두 60대 이상이었는데 눈빛만큼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만수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쳐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간단한 나무 받침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손에 익은 일이었고 어르신들도 열심히 따라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오랜만에 뭔가 만드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만수의 가슴이 뿌듯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날 밤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팔로워가 2,000명을 넘어섰고 직접 만든 작은 화분 받침대가 5만 원에 팔렸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여보, 이거 봐. 만수는 흥분해서 미숙을 불렀습니다. 뭔데 그렇게 좋아해? 우리가 만든 걸 사람들이 사겠다는 거야. 미숙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손목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오랜만에 손을 많이 쓰다 보니 무리가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훈이도 영상 편집 때문에 밤늦게 일하느라 학교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지훈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지훈이가 요즘 수업 시간에 자주 졸고 숙제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만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자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지훈의 엄마인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님, 지훈이가 요즘 너무 늦게 자요. 영상 편집한다고 밤새는 날이 많아졌어요. 이러다가 건강 망치겠어요.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부족했나 보다. 아버님이 하시는 일 자체는 좋은데 지훈이에게 너무 무리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아직 애잖아요. 다음 날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할아버지, 왜 그래, 지훈아? 이제 영상 편집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왜? 엄마가 공부에 집중하라고 하세요. 성적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만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자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없어도 계속 하실 거죠? 글쎄, 모르겠다. 안 돼요. 할아버지는 정말 잘하시는걸요. 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수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혼자 말하는 것도 어색했고 편집은 더더욱 모르겠더군요. 며칠 동안 만수는 작업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의욕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손목도 계속 아팠고 관절염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미숙이 찜질팩을 가져다주며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 나이가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었고 주민센터 수업도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의 학교에서 발표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각자 소중한 사람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오세요. 지훈이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며느리의 말에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요. 발표회 당일 만수는 교실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2반 정지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저의 영웅은 우리 할아버지예요. 화면에는 할배 공방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가구를 수리하는 모습, 완성된 작품들, 그리고 함께 웃고 있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 우리 할아버지는 68살인데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세요. 버려진 가구들을 새 생명으로 만들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세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도 선생님도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만수는 복도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다시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지훈이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힘이 되었거든요. 작은 나무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깎고 다듬고 사포로 매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작업을 마쳤어요. 손바닥 크기의 작은 나무 자동차였습니다. 지훈이 좋아할 만한 모양으로 만들었거든요. 슈퍼카처럼 날렵한 디자인에 바퀴까지 달려 있었어요. 이건 우리만의 로고야. 만수는 작은 자동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배 공방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 될 것 같았거든요. 지훈이 그 작은 나무 자동차 사진을 올리자마자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예술 작품이에요. 레트로 감성 미쳤다. 어떻게 사나요? 그 같은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만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손자를 위해 만든 작은 장난감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얻을 줄은 몰랐거든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벌써 200개가 넘게 팔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주는데 정말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에 얼마 정도 받으면 될까? 재료비랑 시간을 생각하면 3만 원 정도요? 하지만 사람들은 더 많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5만 원에 사겠습니다. 7만 원 드릴게요. 꼭 사고 싶어요. 같은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날부터 만수는 정말 바빠졌습니다. 주문이 밀려 들어왔거든요. 하루에 10시간씩 작업을 해도 모자랄 정도였어요. 손목은 아팠지만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50개의 나무 자동차를 만들어 팔았어요. 수익이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만수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죠. 여보, 이게 정말 우리 통장이 맞아? 미숙이 통장을 들여다보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런가 보다. 나도 믿기지 않아. 당신, 정말 대단해. 미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오랜만에 남편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지역 언론에도 알려졌어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찾은 60대 목수, 손자와 함께 만드는 기적의 할배 공방 같은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급기야 텔레비전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은퇴한 시니어가 만든 슈퍼카 소품 인기 폭발. 만수는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글쎄요. 아직도 꿈 같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곤 생각 못했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손자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버려진 것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 계속하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후 주문이 더욱 폭증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접 공방을 보고 싶다. 체험 프로그램은 없나요? 같은 문의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지자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정식 공방을 열 수 있게 지원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늙은이도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요즘은 시니어 창업이 대세거든요. 특히 어르신처럼 기술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성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한 달 후 동네 상가 건물 1층에 할배 공방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앞쪽은 전시 공간으로 뒤쪽은 작업장으로 꾸몄어요. 개업 첫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물론이고 멀리서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저희도 이런 걸 배울 수 있나요?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토요일마다 가족 체험 교실을 열 예정입니다. 만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제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첫 번째 대형 수익금이 입금된 날, 만수는 지훈을 데리고 특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수입차 전시장이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왜 왔어요? 잠깐 구경만 하자. 전시장에는 반짝이는 슈퍼카들이 즐비했습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평생 꿈에서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차들이었죠. 어서 오세요. 구경하러 오셨나요? 직원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조금 주눅이 들었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어울리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 그냥 구경만 하려고요. 혹시 할배 공방 정만수 씨 아니세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직원이 갑자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생각보다 유명해진 것 같았어요. 아, 네, 맞습니다. 와, 정말 반갑네요. 저희 아버지도 은퇴하신 후에 할 일을 찾고 계시거든요. 영상 보여드렸더니 정말 감동받으셨어요. 직원은 이어서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홍보 촬영용으로 차량을 대여해 드릴 수 있어요. 할배 공방 콘텐츠 제작용으로 하루 정도 빌려드리는 건 어떨까요? 만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괜찮나요? 물론이죠. 요즘 시니어들의 도전 정신이 화제잖아요. 저희도 좋은 홍보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빨간색 포르쉐 한 대를 하루 동안 빌리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할배 공방 홍보 영상에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된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이 차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지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슈퍼카를 직접 탈 수 있다니요. 그런 것 같다. 우리 한번 타보자. 만수도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차를 타볼 기회가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엔진을 켜자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이 뒷좌석에서 우와 하고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할아버지, 영화 같아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만수는 조심스럽게 속도를 높였습니다. 차가 바람처럼 달렸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 엔진의 힘찬 소리, 그리고 옆자리에서 신나게 웃고 있는 손자. 지훈아, 할아버지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니?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멋있는 분인 줄도 몰랐고요. 만수는 뒷좌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어디서 다시 켜질지 모르는 것 같다. 그날 촬영한 영상은 할배 공방 역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슈퍼카를 타고 전국을 누비는 공방 여행이라는 컨셉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댓글들도 폭발적이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돼요. 우리 할아버지도 이런 꿈을 꾸실 수 있을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시네요. 그 영상을 본 여러 지자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들 지역에도 와서 공방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전국을 다니게 됐어요. 그런가 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만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던 자신이 이제는 전국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게 되다니요. 그날 밤 미숙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눈빛이 예전 같아. 예전이 언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당신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어. 지금도 그래. 만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할배 공방 전국 여행 시리즈의 첫 번째 목적지는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폐교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마을 문화센터로 만든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피아노 한 대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포르쉐 루프에 공구 상자와 리폼 재료들을 싣고 떠나는 모습을 지훈이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할배 공방 전국 여행 첫 번째 미션. 할아버지와 함께 버려진 피아노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도착한 폐교는 정말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가능성을 봤어요.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거 고칠 수 있어요? 마을 이장님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아노는 정말 상태가 심각했어요. 건반 몇 개는 누르면 소리가 나지 않았고 표면은 온통 긁힌 자국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구조는 생각보다 튼튼했어요. 먼저 피아노를 완전히 분해했습니다. 건반 하나하나를 꺼내서 청소하고 망가진 부분은 새 것으로 교체했어요. 표면의 낡은 페인트를 모두 벗겨내고 원목을 다시 살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조율이었어요. 하지만 만수는 젊은 시절 취미로 피아노를 조금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3일에 걸친 작업 끝에 피아노가 완전히 새로 태어났어요. 윤기나는 갈색 원목 표면에 건반을 누르면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그 피아노가 맞나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와서 감탄했습니다. 몇 명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 피아노인데 정말 고맙습니다. 완성된 피아노 앞에서 지훈이 간단한 동요를 연주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빈 교실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 영상이 올라가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우리 할아버지도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버려진 걸 이렇게 되살릴 수 있다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도 와주세요. 그 후로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버려진 가구들, 방치된 악기들, 낡은 놀이기구들. 사람들은 만수가 모든 걸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두 번째 여행지는 제주도였습니다. 바닷가 펜션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나무 테이블들을 리폼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세 번째는 부산의 한 카페에서 사용할 빈티지 의자들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매번 슈퍼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어요. 68살 할아버지의 로드트립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유명인이 됐어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어떤 어르신은 저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요라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촬영지는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등대지기 집이 있었는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을 자랑했습니다. 그 집에서 만수는 마지막 작품을 만들었어요. 바닷가에서 주워온 유목들로 만든 작은 피아노 모형이었습니다. 실제로 연주할 수는 없었지만 예술작품으로는 충분했어요. 이건 특별해요, 할아버지. 왜? 바다와 나무와 할아버지의 마음이 모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완성된 작품 앞에서 지훈이 실제 피아노 연주를 녹음해서 배경음악으로 넣었습니다. 바다 소리와 피아노 선율이 어우러진 영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카메라는 창밖을 비췄습니다. 슈퍼카, 만수의 작업용 장갑, 그리고 지훈의 환한 웃음이 화면에 잡혔어요. 고장난 건 버리는 게 아니야, 지훈아. 네, 고치면 더 오래 쓸 수 있어. 사람도 마찬가지고. 만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인생이 떠올랐어요. 한때는 바다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시 높은 파도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지훈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커서도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버려진 것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사람. 만수는 손자를 껴안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 같았어요. 그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석양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떠올랐어요.
인생도 리폼하면 쓸모있다. 부자가 되는 법, 누군가의 필요를 나의 손으로 채워주는 것. 가장 따뜻하게. 할배 공방의 구독자는 이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댓글마다 저도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라는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만수의 제2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